한 조사에 따르면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말하기와 듣기, 읽기 등 기초적인 학습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쓰기와 수리, 그러니까 논술과 수학 실력도 월등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종합 능력이 뛰어난 거죠.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책을 몇 권씩 읽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 과연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8, 9세의 어린이 8명을 독서량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눈 뒤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실험에서 알아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책을 읽는 동안 시선이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뇌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입니다. 눈의 움직임과 뇌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전기 신호, 즉 뇌파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는데요. 과연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자,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두 그룹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우선 읽는 속도가 빠릅니다. 또 시선이 안정적인 계단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반대 그룹의 시선은 이리저리 분산되고 종종 역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하네요.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시선이 멈추는 시간도 더 짧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난 걸까요? 일반적으로 책을 읽을 때는 0.16초에 한 번씩 수정체가 정지하는데 이 순간 최대 6cm 정도의 문장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책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 읽는 속도는 달라집니다.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많은 지식과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눈이 빠르게 흘러가면서 촬영을 해도 그것이 이해되고 머리에 기억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한 사람들은 독서를 하면 할수록 독서량이 적었던 사람과는 격차가 더 현격하게 커지기 마련입니다. 독서 연구가들은 이런 현상을 이른바 마태 효과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마태복음에서 있는 자는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해진다고 한 것처럼 독서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번엔 또 다른 실험의 결과를 볼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면 뇌는 다양한 뇌파를 발산합니다. 특히 집중력이 높아지면 베타파가 많이 발생되는데요. 실험 결과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독서를 할 때 베타파가 1.8배 정도 더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베타파라는 것이 정신적 과제라든가 정신적 몰입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높이 발현되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는 책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는 아이들이 좀 더 독서에 몰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집중력은 모든 학습의 기초.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독서를 통해 이미 그런 훈련들이 돼 있는 셈이죠. 우리 아이의 두뇌를 깨우는 독서. 그렇다면 두뇌를 깨우는 데 있어서 정말 독서가 가장 효과적일까요? 일본 뇌신경과학계의 권위자 모리 아키오 교수. 그는 흥미로운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일반적인 뇌파 실험에서보다 훨씬 많은 128개 채널을 이용해 뇌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찰하면 뇌의 부위별 변화까지 알 수 있다는데요. 먼저 독서할 때의 뇌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하루 2시간 이상 책을 읽는다는 12살 여자아이, 소문난 독서광이라는데요. 실험이 진행되는 30분 동안 아이의 뇌에서는 끊임없이 뇌파, 특히 베타파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정밀 분석한 결과 또 하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뇌파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부위가 따로 있는 겁니다.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후두엽과 함께 뇌의 앞쪽 부위, 즉 우리 뇌의 총사령 부위자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유난히 많이 활성화된 것이죠. 독서를 할 때는 방금 전에 읽은 것을 계속 떠올리면서 글을 읽게 됩니다. 그런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것은 전두엽인데요. 전두엽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방금 전에 읽은 것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는 전두엽이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흔히 빠져드는 게임은 어떨까요? 하루 2시간 이상씩 게임을 한다는 8살 남자아이. 게임만 하면 누가 불러도 듣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한다는데요. 그렇다면 머리를 쓰고 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 실제로도 게임을 하는 동안 많은 뇌파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독서할 때와 다른 점이 발견됐습니다. 게임을 아무리 많이 해도 전두엽이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게임은 하면 할수록 뇌 활성화가 떨어지고 독서는 하면 할수록 뇌가 활성화된다고 하네요. 게임의 경우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1차적인 자극은 강하게 일어나는 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전두엽 자극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두엽의 사고 기능이 작동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게임 중에는 전두엽의 활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독서는 다르죠. 일본의 또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TV를 시청할 때 우리 뇌는 뒤쪽과 양옆이 주로 활성화되는데 아이들이 즐겨하는 게임에서도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책을 읽을 때는 다릅니다. 책을 읽는 동안에는 뇌의 모든 부위가 작동하는데 특히 생각하고 상상하는 기능을 하는 앞쪽 뇌, 전두엽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TV 시청이나 게임은 사실 자극으로서는 동영상 자극이 아주 강력한 자극이지만 그에 비해서 뇌가 실제로 스스로 작동하는 인지 과정은 굉장히 미약하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수동적인 과정이 됩니다. 하지만 독서는 주어지는 자극은 정적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뇌의 과정은 특히 전두엽에서 상상력을 자극하고 스스로의 인지 과정을 강하게 자극하게 됩니다. 게임이나 TV 시청에 비해 독서가 두뇌를 더 발달시키고 상상력을 키운다는 얘기는 결코 과장된 게 아니었던 겁니다. 독서는 시각을 통한 후두엽 자극이 다시 전두엽을 자극하는 과정의 연속인데요. 이 과정에서 마음의 뇌라 불리는 변연계를 자극해 감성을 깨우기도 합니다. 독서는 이런 종합적인 두뇌 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쪽 뇌는요, 뒤에서 오는 정보와 안에서 올라오는 그 감정,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그 모든 정보를 편집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판단을 하는 것. 일단 기본적으로 창의력, 집중력, 논리력 이런 것이 향상이 되고 또 자기의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나 그리고 감정 조절 능력, 기획 기능 이런 것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